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드레인 매머더튜브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외국인 수급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하면은 이 종목을 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HLB가 드디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넘어갔다라는 이 소식이 가장 크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서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 이제 공지 하나 해드리면은, 요즘에 굉장히 내 종목만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종목들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아직 손실이다 혹은 이제 수익 전환됐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댓글로 달아드리면은 일일이 다 답을 못 해드려요. 여기 영상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종목 피드백 신청 있죠, 본문에. 여기 터치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맞게.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이게 바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제목 있죠, 특징주 해가지고 있는 요 제목을 터치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본문이 쫙 열립니다. 그러면은 피드백 신청 똑같이 신청할 수 있다,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금액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600억 이상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기관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연기금이 1000억 이상 매수 들어오는 게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었죠. 미중무역 협상 어떻게 진행되나 하고 눈치 보기 하고 있었는데 연기금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단기 성향 자금들도 좀 있어서 큰 신뢰는 안 하지만 매수 들어오는 게 나쁘진 않겠죠. 중요한 건 연기금이 또 손을 쓰기 시작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 좀 연속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쉬었죠. 조정 구간이고, 말씀드렸듯이 미중무역 협상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느냐고, 진전되는 거 있나 보느냐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12월 관세도 철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벌써 9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도 좋다. 거래소 코스닥 아주 좋다.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선물 동향도 보통이 아닙니다. 벌써 9천 계약이 넘었어요, 외국인 매수가. 이 상태로면은 15,000 계약 이상도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마감까지 보자고요. 마감 가서 줄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어도 5,000 계약 이상만 매수가 들어와도 오늘 나쁘지 않네,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정도 만 계약 전후 혹은 만 계약 넘어가는 매수세가 유지된다 혹은 확장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아주 좋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옵션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옵션 위쪽 방향으로는 이제 17억, 아랫 방향으로 40억에서 그럼 옵션은 아랫 방향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선물 매수가 대량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선물은 상승에 엄청난 큰 베팅을 했으니까 혹시나 상승보다 하락이 이렇게 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돌바락제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해지를 걸어야겠죠. 보험을 들어야겠죠. 버리는 셈 치고 풋옵션을 소폭 일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 매수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라고 해서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셀트리온부터 보고 갈게요. 순서대로.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으로서 오늘 램시마이스 씨의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상, 이제 IV 대신, 그러니까 램시마예요. 램시마 대비 IV 대비 SC의 램시마 SC의 효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IV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링겔이라고 하죠. 정맥 주사.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 정맥 주사를 뜻하고, 그리고 SC는 우리가 어깨든 팔이든 톡톡 치고 나서 맞는 피하 주사 제형을 뜻합니다. 굉장히 간편하겠죠.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이거 정맥주사 꽂고 있으면 뭔가 하기 어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거 꽂고 있으면은. 그래서 간편하게 주사로 맞는 게 굉장히 좋은데 비열등성,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30주 동안 유효성, 안정성 비교한 결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저라면은 주사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하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18만원 이탈하면 안 된다. 오늘 계속 두들기면 한번 이탈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위쪽으로 치고 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9만원 넘어가서 오늘 멋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자,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이 구간을 이탈해가지고 돌파했는데 이탈해가지고 다시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21선 터치에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약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약하고 강해지려면은 여기를 다시 돌파해야 되죠. 셀트리온까지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가성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함께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HLB 드디어 탈환을 했습니다. HLB가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과거부터 20만 원을 넘어가면은 의미 있는 구간인데 20만 원을 뭐 이렇게 천천히 이게 아니고 한 번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꾸준히 언급을 드렸죠. 10만 원대부터 20만 원 넘어가면은 시가총액 1위 싸움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할 것이다. 근데 헬스케어가 이렇게 쉴 줄은 몰랐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은 더 위쪽 방향으로 올라와서 공방을 벌일 줄 알았는데 HLB가 그냥 시가총액 1위에 떡하니 등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0만원 위쪽 굉장히 중요하고 10만원 넘어갈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다. 대신 많이 올라가서 쉴수록 좋다. 15만원 위쪽까지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20만원까지도 뭐 가능성은 있는데 이거는 현재 10만원이니까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15만원이라도 넘어가고 보자고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15만원 이렇게 넘어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17만 5천원 이 구간을 갭으로 넘어가면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종가까지 유지되느냐가 중요하고요. 내일은 거래 정지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으로 거래 정지인 겁니다. 뭐 나빠서 거래 정지가 아니에요. 이미 공시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내일은 거래 정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갑자기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17만원 아래로 내려오고 하지 않는 이상 이 상태로만 마무리되면 거래 정지다. 좋은 예가 있죠. 형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HLB 생명과학을 보시면 오늘 거래 쉬고 있죠. 단기 급등으로 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D-2 이틀 전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전날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된다. 그래서 오늘 HLB 생명과학 왜 이런가요? 로로쌤이 여기 그 17,000원 넘어갈 때 HLB보단 차라리 HLB 생명과학은 사세요라고 했죠. HLB를 사지 말고 HLB 생명과학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덜 올랐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신 얘기한 다음에 왜 여기서 거래 정지되는 종목을 주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기 급등해서 좋아서 과열을 좀 시키라고 머리 좀 식히세요라고 쉬게 하는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내일은 HLB가 쉰다라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내년 2월 콜로라도 실버손에 있는 이제 키스톤 심포지아에 참가를 합니다. 키스톤 리조트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생명과학 분야의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식에 10만 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참가만 한다가 참가도 중요하지만 참가만 한다라기보다는 여기에 VM20 엔젤시스 기존이랑 최근 완료한 임상 3상 데이터 결과 그리고 VM20의 재생 효과, 이거 중요하죠. 재생 효과가 있느냐, 재생 효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대감이 뭐 솔솔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원하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힘이 그렇게까지 세진 않습니다. 뭐 마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야 한다. 자, 그리고 사이토젠.
자, 글로벌 기업이 이제 그 서모 피셔 사이언티픽하고 이제 혈중 암세포의 평가를 위한 진단용 항체 이 부분에 대해 공동 기술 개발을 협약했다. 상한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은 내일 14,000원에서 걸릴 거고요. 이게 이슈로 끝나면 단발 이슈로 끝나면은 이게 더 좋은 이슈로 시장에서 이건 지금부터는 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이토젠을 한번 급등시키기 위한 재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00원 돌파한 거 아주 좋아요. 12,000원 유지해야 되고요. 자, 12,000원 유지해야 하는 거 굉장히 좋고 14,000원에서 다음 저항을 만들고 있다. 내일 갭상승해서 14,000원을 돌파하면은 보유. 14,000원에서 맞고 비실비실해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 그리고 내일 그냥 뭐 갭도 크게 안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혹은 음봉으로 이렇게 밀린다 12,000원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12,000원 이탈 시에 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000원 14,000원 놓고 14,000원 넘어가면 그냥 보유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가 덩달아 나도 바이오인데 라고 하면서 덩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큰 의미를 가지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60일선도 제압 못했고 적어도 요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정도는 넘어가 줘야 2만원 위쪽을 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신라젠도 다른 종목들의 후광을 받아서 이제 뭐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는 거겠죠. 공매도도 좀 청산하고 하면서 그래서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오는 게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애초부터 이 종목은 임상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큰 비중을 들어가도 한 10% 전후 해서 기업에 투자한다. 이 기업에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아니면은 신라젠보다는 뭐 HLB, 뭐 헬릭스미스, 메지온 뭐 이런 기업들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꾸준히 말씀드렸죠. 신라젠 같은 경우 이번 임상 3상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성공하면 기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물론 나머지도 다 기적이긴 한데 신라젠은 특히나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임상 2피상도 이미 실패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임상 3상이 허가가 났다는 것 자체도 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진행돼서 데이터 값만 잘 뽑아도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데이터 값도 어떻게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임상 중단 뭐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라젠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바이오주들이 좋으니까 그 흐름 이어받아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다행이고 그 흐름에 약간의 편승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사이언스가 뭐 100억 규모의 12발행 뭐 하고 뭐 이슈를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뭐 급등할 요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슈만 있으면 지금 위쪽으로 올려 태워주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오늘 상한가에 못 들어가면 매도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부족해도 매도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매도할 자리를 찾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출판사 아까 제가 분명히 이거 말씀드릴 때는 안 그랬는데 보시면은 지금 갑자기 올라왔죠 여기. 지금 갑자기 올라왔죠. 지금 분봉상으로 봐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거 13,000원대였는데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상어 상어가적으로 유명하죠. 이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가 북미 100개 도시 순회 공연을 하는데 매진 행렬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그쵸.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도 급등했네. 얘는 방금 전까지 크게 상승도 안 났어요. 조금 올라오는 정도였거든요. 보시면은 약간만 올라온 정도 얘도 이제 뭐 준상한가 수준으로 올라갔고 그러면은 아예 상승이 없었던 오로라 같은 경우가 후발주로 올라오느냐 보면은 오로라도 올라왔네요.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박스 코리아랑 삼성출판사가 먼저 가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슬슬 놔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넥스트 사이언스 말씀드린 건 똑같이 상한가 들어가도 저라면은 상한가 들어가도 잔량이 많이 쌓이면은
뭐 보유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비중 조절하면서 천천히 분할 매도 구간을 찾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에 못 들어가면은 그냥 매도를 하고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많이 났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제 슬슬 정리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 요즘에 댓글을 조금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